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옮기자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이 제주 완박 꿈꾸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틀 남은 상황인데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어디로 공항을 옮긴다는 건가요? 공항을 지금 뭐 어디로 딱 부지를 정해놓고 옮긴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지역을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오랫동안 김포공항이 있으면서 고도 제한도 있고 주변이 또 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인천 계양 쪽에 다 논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천은 아니지만 김포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한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서울의 동북권, 수도권의 동북권은 원주에서 이제 공항을 이용하면 되고 뭐 서부권은 당연히 인천공항 그리고 남부권은 뭐 이제 청주공항 뭐 이런 데들 이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다만 이게 조금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년짜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낼 수 있는 공약이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대선 공약 아니면 서울시장 공약이나 뭐 인천시장 공약이라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공약을 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울, 경기를 이제 이어서 개발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제주 완박을 꿈꾸냐, 이게 제주 관광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양쪽 다 조금 과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김포공항 필요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뭐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주변에 워낙 지금 뭐 주택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해야 될 사안인 건지 또 당장 이게 또 가능한 사안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하고 뭐 기능을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게 이제 좀 나온 측면이 없잖아 있고 사실은 뭐 상당히 지금 그쪽 지역 선거가 좀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 제가 보기엔 거의 투척성으로 이걸 내놓은 것 같거든요. 뭐 선거 그 후반에 가면 이런 이제 투척성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도 뭐 오랜 바람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성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뭐 좀 상당히 할 것 같고 그런데다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지역 선거에 지금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대한 그 신뢰도를 확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전국 유세도 다녔어요. 당장 이렇게 되면 제주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제주 지금 지역당 쪽에서 지금 다 이거 좀 철회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 국민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개항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나머지 지역을 다 포기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개항을은 모르겠어요. 또 이 이슈로 해서 조금 표심이 약간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간발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속에서 조금 유리하게 앞서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선거 지역에서는 확실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준일 대표님. 그러면 진짜 제주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당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표를 많이 얻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좀 더 많이 앞서 있는 여론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뒤집힌다, 뭐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론은 아니라고 이제 뭐 해놓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발빠르게 이거를 좀 선거 이슈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가 거의 이번에는 이재명 저격수 거의 그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그러면서 예. 계속 이슈를 만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꾼론 아니면 읍소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한테 포커스가 맞춰질 경우에는 조금 더 대선의 연장선상이 돼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까지 가서 기자회견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제주 완박? 예.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제주도가 굉장히 뭐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인데 뭐 예. 갑자기 뭐 그런다고 뭐 갑자기 이게 오늘 내일 갑자기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포공항이 대안을 만들면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좀 호재로 삼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홍천 의원도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대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지금 나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콩가루 정체성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뭐 이제 다른 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사실은 뭐 제주 완박이라는 표현도 좀 과한 표현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포공항이 없어진다 그래서 뭐 인천국제공항 가는 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 관광을 다 온 국민이 포기하느냐, 수도권 주민들이 다 포기하느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거를 최대한 지금 극대화를 시켜서 프레임을 지금 씌워서 공격을 지금 이제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예. 민주당이 최근에 지금 제가 보건대는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기존의 이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뭐 비상 상황이 오히려 발생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일부 후보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후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의 선거로 치르겠다라고 민주당이 마음 먹고 예. 그러고 내세운 그런 그 후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후보조차도 이런 그 돌발 공약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면 이걸 도대체 누가 예. 수습을 해낼 수 있을지 지금 비대위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보니 자꾸 지금 내분을 유발하는 그런 사안들이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보 표심이 자꾸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불리는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논란은 됐지만 어쨌든 인천 계양을 쪽에는 상당히 그 표심을 흔드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다는 또 긍정적인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민심 달래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해저터널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공약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한일 해저터널 뚫겠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현실성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짧지만은 한 73km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하고 이제 그 전남 쪽하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저 구간만 따지면 한 3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뚫어야 되면은 이거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얼마나 공사비를 낼 것인가 그런데 그거를 글쎄요 이게 서울시장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그게 나올 만한 것인가 좀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다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주로를 이제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없애는 대신에 이제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곧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수직 이착륙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군용 비행기 같이 적재 중량이 작은 거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기술로는 뭐 수백 명이 타고 뭐 수백 톤, 수천 톤이 이제 실린 비행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좀 막 나오는 것 같다. 공약이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정책 협약을 맺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마 계양 쪽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는 일단 제가 보건대는 뭐 어찌됐건 이게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표심은 일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다른 지역을 이제 꼽는다면 역시 이제 제주도가 상당히 좀 태풍
지금 맞은 격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주 선거가 의외로 요동칠 가능성이 좀 이제 커졌고요.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까지 이게 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미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최근에 네.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정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변수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오세훈 후보 얘기가 나와서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세 지역을 지지율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나 그동안 좀 서러웠다. 시의회에 좀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뭐 몸을 아무래도 뭐 지금은 거의 뭐 15%에서 20%포인트 차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예. 상당히 많으니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 본인 선거보다는 일단은 시의회 쪽, 그리고 이제 투표 성향이 지방선거는 정당 투표로 줄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뭐 시장, 구청장, 시의원, 뭐 구의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다수 시의회를 차지하다 보니까 일을 네. 못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데,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게 어느 한 당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뭐 의회와 지자체장을 다 가져가는 게 이게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게 어느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왜냐하면은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네. 서로 이렇게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또 시의회 내 부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뭐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하실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우세다 보니까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최소 과반 이상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네. 봐야죠. 지금은 서울시 의원도 그렇고 서울구청장도 그렇고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특히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갈등이 좀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산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좀 많고 그랬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데, 적어도 제가 앞으로 뭐 지난 1년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제 4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시의회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요. 예. 본인 선거가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제 예. 시의회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 대역전극을 누리는 송영길 후보 1인당 서울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안 주면 시장실로 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먹힐지,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지만은 이제 전략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면은 지급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한 해 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 44조 원이 될 정도로 매우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기준들이 안 나와 있어서 좀 급하게 나온 것 같고, 뭐 여론조사가 하루에 뭐 몇 %씩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예전에 한명숙, 오세훈 그때 붙었을 네.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가상 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전화 번호만 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층이 좀 과대 표집이 됐는데, 네. 2017년에 이제 선거법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사에서 가상 번호를 줘가지고 나이 그리고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잘 맞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 서울 시민에게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 이런 공약까지 이제 내놓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일단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오세훈 후보가 굳히기로 갈지, 아니면은 송영길 후보가 다 역전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후보 측에서 뭐 큰 악재가, 돌발 악재가 이제 불거진다거나 하면 또 이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뭐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정치 경력에 비해서 이번에 뭐 정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낌을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막판에 이거 역시 제가 보기엔 투척성 공약인데, 이게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매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